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KR 풋볼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재 빅클럽이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들을 보면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들 수 있고 그 다음이 첼시일 것입니다. 그 아래로는 스페인의 팀들을 볼 수 있겠죠. 발렌시아를 예로 들면 과거 빅4에 속했던 팀이지만 지난 7년간 순위가 계속 떨어지면서 겨우 강등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렌시아는 여전히 빅클럽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완전한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맨유와 첼시의 최근 시즌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현재 13년째 리그 우승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 클럽 중 하나가 13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정말 세계 최고 클럽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퍼거슨 감독이 은퇴한 이후로 리그 우승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감독은 몇 번이나 바뀌었을까요? 모예스, 반할, 무리뉴, 솔사르, 레시포드, 테나읍, 그리고 현재 아모린 감독까지 이어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한때 리그 2위까지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를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에는 맨유의 스쿼드와 운영 시스템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꼬집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이후 맨유는 리그 3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35살의 호날두를 영입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팀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FA컵을 우승시킨 감독을 갑작스럽게 경질하고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는 맨유가 리그 15위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 클럽이 리그 15위를 경험한 것은 맨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첼시를 한번 볼까요? 첼시는 2016 시즌 콘테 감독이 리그 우승을 거둔 이후에도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러시아 구단주에서 미국 구단주로 바뀌면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달성했고 지난 시즌에는 컨퍼런스리그 우승, 클럽 월드컵 초대 우승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첼시도 문제는 있습니다. 미국 구단주 체제 이후 포터, 램파드, 포체티노, 마르스카까지 5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고 지난 시즌에는 마르스카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 접촉 문제로 중도 경질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챔피언스리그 안정권에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르스카 감독이 단번에 팀을 상위권으로 올렸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팀들에 비하면 토트넘은 정말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토트넘이 맨유나 첼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초라한 팀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최신식 경기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외에는 두 팀과 맞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죠.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위상을 끌어올리며 상위권 도전에 힘을 준 덕분에 지금의 위치가 가능해진 겁니다. 토트넘은 원래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빅6 후보 수준의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팀 자체의 전력으로는 현재 빅6에 포함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재 순위도 13위로 추락해 있죠. 그럼에도 안타까운 점은 토트넘의 위기 징조가 2023에서 24 시즌 무명의 선수들을 영입한 이후부터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 시즌 토트넘은 리그 8위에 머물며 유럽 대회 진출조차 못했습니다. 엔지 감독이 부임하며 큰 변화를 일으켰고 3개월 무패 행진으로 리그 1위까지 올랐으며 팬들의 기대를 한껏 모았습니다. 하지만 전반기 빅매치인 첼시전에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토트넘은 선제골까지 넣으며 앞서갔지만 로메로가 박스 안에서 볼을 걷어내다 상대 선수 발에 부딪히면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강호 첼시를 상대로 핵심 센터백이 빠진 건 엄청난 변수였죠. 이어 우도기 퇴장, 메디슨 부상, 반도의 햄스트링 부상까지 겹치며 핵심 선수들이 한 경기에서 동시에 이탈했습니다. 감독은 선수 레벨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을 그대로 적용하며 문제를 키웠습니다. 전반기에 손흥민이 엄청난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후반기에는 총체적 난국에 시달리며 시즌을 리그 5위로 마쳤습니다. 다행히 전반기 승점 덕분에 유로파리그 진출은 가능했지만 다음 시즌에는 부상 악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8세 유망주들이 경기에 출전해야 할 정도로 12월에는 부상자가 14명까지 늘어났고 메디슨은 2차례 부상, 반드맨과 로메로도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핵심 선수들이 연쇄적으로 빠지면서 토트넘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무리에서만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닙니다. 사고들은 계속 이어졌죠. 손흥민조차 무리한 경기 속에서 부상을 입었고 팀은 간신히 버티며 유로파리그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1년 전 토트넘의 상황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4월에는 손흥민,
메디슨, 클루셉스키가 부상으로 빠졌지만 반드벤과 로메로가 수비를 버티며 전술을 바꿔 유로파리그에 집중했고 결국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부상을 전적으로 감독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심판 판정, 상대 선수들의 거친 파울, 단순한 운까지 여러 요인이 겹쳤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2년간 전술을 조정하며 손흥민 중심으로 하나가 된 팀을 갑자기 해체한 것은 토트넘 구단 측의 결정이었죠. 손흥민 입장에서는 팀 해체를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감독은 떠났고 손흥민도 떠났으며 우승을 이끌었던 존슨마저 떠났습니다. 비수만 완전히 버려졌고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랑키, 우도기 등은 부상 중입니다. 과거 손흥민을 응원하며 기대했던 토트넘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새로 영입된 쿠두스와 시몬스는 기록만 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프랭크 감독도 인터뷰에서 솔직히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핵심 선수들이 빠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수비 안정이라도 확보하려 했는데 팬들은 지루하다며 불만을 터뜨렸기 때문이죠. 실제 경기를 보면 정말 답답할 정도입니다. 2016년 첫 경기 20라운드 홈 6만 관중 앞에서 선덜랜드를 상대로 토트넘은 1대 0으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손흥민의 절친 벤 데이비스가 올 시즌 첫 선발 출전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팬들의 기대감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80분 완벽한 실점으로 승점 2점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선덜랜드는 승격팀이었고 원정 9경기에서 겨우 9골을 넣은 팀이었는데 토트넘은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전에 공격을 퍼붓고 싶어도 3일 만에 다시 경기가 이어지면서 체력 부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려요.